일부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그러면서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끝이 아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는데 이제 물리는 사람들, 1차 물린 사람들은 2020년, 2021년 연끌하신 분들이 물렸고요. 지금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잘못 자칫하면 그분들이 또 이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정부에서는 아마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저리 대출 정도는 저는 해줘야 된다. 왜? 그분들 잘못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저는 또 물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립니다. 분양 가격이 2022년도에 3,400만 원,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3,400만 원 정도. 3,400만 원 나오고. 그러면 2023년 어떻게 되느냐? 저는 더 올라가리라고 보죠. 왜?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버리니까. 이제 캡이 없어진 거죠. 그동안 분양가 못 올리게 캡을 씌워뒀는데 그걸 제거하니까 건설회사들이 지금은 눈치를 보죠. 미분양이 날까봐 함부로 못 올리는데 요렇게 이제 분양 시장이 좋아지면은 또 자신있게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또 따라갑니다. 아, 이제 상승인가? 이제 상승장으로 들어갔나? 라고 판단 미스를 하면서 이제 분양가를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고분양가에 몰리게 되죠.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이때도 이제 고분양가에 몰린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당한 피해를 봤는데 저는 그게 또 리바이벌 될 것이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듯이. 그래서 고분양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또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분양가가 이렇게 무서운 족쇄와 같은 건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랠리에 고분양가 캡이 없어지게 되면서 저는 또 이게 반복될 가능성은 높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적어도 한 3년, 4년 정도는 또 그 사이에 물리는 사람들, 랠리 반등을 하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한 번은 저는 지하실 한번 제대로 뚫을 것 같다. 이번에는 지하실 뚫은 거 아닙니다. 이번 하락은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전세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못 견디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내놓은 거고 진짜 하락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잠시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로 따지면. 근데 여기서 저는 한 50%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마이너스 30% 정도였는데 이번에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더 많이 올랐으니까. 서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도수로 따지면 2020년, 2021년 상승분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고요. 한번 또 이게 오를 때도 오버슈팅 하지만 내릴 때는 약간 언더슈팅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쭉 빠지면 저는 2018년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다. 물론 그걸 찍고 올라가면 다시 또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게 좀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저는 한 2, 3년 후에 오리라고 봅니다. 왜? 집주인들은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대 내가 가진 자산, 내 전 재산과 같은 아파트를 절대 급매물로 던질 수는 없잖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어. 다수의 집주인들은 인정하지도 않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졌고 오를 거야. 아니야. 나는 금매물 팔 생각 없어. 전세 힘들어. 전세금 돌려주기는 어려운데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되면 아마 전세 가격도 좀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버틸 여력이 되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진짜 힘든 건 희망 고문이잖아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주인들도 이번에 한번 랠리 있었잖아요. 떨어졌다가 올라요. 이제 또 희망이 부풀어 있죠. 이러다가 그게 3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번 조정이 될 겁니다. 1년이 될지. 한번 조정이 되면 또 실망하죠. 쭉쭉쭉 떨어지다가 아마 정부에서 또 규제를 풀 거예요. 지금 남은 규제가 토지거래가 강남 3구, 용산구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세 번째가 DSR 규제. 네 번째가 박근혜 정부 때 나온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가 있는데 이제 집값 한번 떨어질 때마다 이제 이 카드가 하나씩 또 나옵니다. 토지거래가 내년 4월에 집값 떨어지면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뭐 용산구, 송파구 풀어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풀어주는데 풀어주면 또 반등할 거예요. 왜? 원래 그러니까 또 집주인들은 희망 회로를 돌리고 무주택자들, 매수자들은 또 불안하니까 또 기다리던 매수자들이 또 들어오니까 또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아닌가? 왜? 사람들이 미치지 않거든. 미친 듯이. 일부 수요자들이 들어오다가 그 수요자가 소진이 되면 매수세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또 떨어지거든요. 그게 한 2번, 3번 되면 이제 집주인들이 끝났네. 나 못 살겠어.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내고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집어 던지거든요. 그게 패닉 세일이 발생하거든요. 2011년도, 12년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랠리를 하면서 그 지친 피로감이 2011년, 12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갈 것 같아. 뭔가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그게 금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2, 3년 후에 한 방 치는 뭔가 나올 거예요. 이번은 금리 아마 조금 뭐 경제가 안 좋으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리다가 또 올려. 막 이러겠죠. 야, 씨, 또 올려. 나 못 견디는데? 막 하다가 또 한 번 더 내리겠죠? 이제 내리는구나. 나 또 올려. 그러면 아마 그때 집어던지지 않을까. 야, 나 죽어. 나 이제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집어던지면서 진짜 위기는 저는 그때 오지 않을까. 그래야만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보죠. 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려면 골짜기를 지나야 내려와야 다시 올라가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 어떻게 7년 상승장이 끝나고 그 경기가 끝났는데 그 경기 연장이 아니잖아. 다음 상승 경기로 가려면 당연히 이번 게임은 져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뭐 짧게는 3년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 입주 물량까지 걸리면 그 2030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2023년이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는 얘기하면 뭐 7년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2030년 되면 어떻게든 이제 7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1976년, 1978년생이 저는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라고 보는데, 뭐 길게 보면 80년생까지.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저도 나이가 60 넘어가고, 이제 주택 구매 연령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럼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결국엔 굉장히 얇아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미치기는 힘들 거다. 저는 양극화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몰리는 지역들, 안 몰리는 지역들 조금 더 편차가 있을 거고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곳들, 역세권이냐. 예전에는 서울이면 무조건 됐지만 이제 서울 안에서도 좀 더 역세권이냐, 학군이 좋으냐, 이런 질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강변 뭐 예를 들자면 5km 반경 내? 뭐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더 있는 사람들이 더 견고하게 카르텔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불안하니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한다면 야, 아무 데나 사면 안 돼. 돈 좀 더 주더라도 더 좋은 데를 사야 돼. 라는 게 저는 더 강해지리라고 보고 지방 중소도시들은 이제 좋은 봄날이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아직 바닥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많이 올랐다. 2015년부터 서울 기준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상승을 하고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한 두세 배 정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작년 2022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1월 거의 4개월 정도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급락을 했는데 이 정도 조정 가지고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집값이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왜 집을 안 사냐 한 2달 전에 하니까 첫 번째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두 번째가 금리가 너무 높다. 금리 불확실성이 크다. 세 번째 경제가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앞으로 경제가 불안하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재 이 세 가지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위기가 끝나고 침체가 끝나고 반등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저는 최소한 3년 정도 보고 있어요. 3년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충격이죠. 한방 충격을 맞고 급락을 했다가 회복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투로 따지면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올랐는 상승장의 경기는 끝났어요. 경기로 보면 그 경기는 끝나고 이제 다른 경기, 이제 새로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경기의 연장선으로 보면 2019년에도 잠깐 조정이 됐다가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잠깐 조정됐다가 오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게 다른 경기로 본다면 3개월, 4개월 조정이 되고 끝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경기고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부적 충격이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카운터 펀치를 맞고 다운이 됐다가 일어나서 급반등은 V자로 갔죠. V자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
2009년도부터 2012년, 13년까지 랠리를 하다가 11년, 12년, 13년에 한번 크게 한번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간다. 그 가파른 금리 인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금리 인상으로 4개월 떨어진 충격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충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경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1라운드 끝, 2라운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올랐다 내렸다 할 겁니다. 등락이 한 두세 번 정도, 데드캣 바운스가 두세 번 정도 있은 다음에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을 한 다음에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는데 다시 상승장이 될 수는 있는데 앞으로 하고 다른 점이 사람들은 똑같이 또 반복이 될 거야. 물론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보면 뭐 항상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노후도 여전히 불안하고 뭐 미국처럼 금융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식 시장이 사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내 노후 준비나 내 자녀나 모든 걸 아무리 감안해봐도 월급을 받아서 내 노후 준비와 내 자식 문제까지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렇다면 그 보조 수단이 뭐냐? 재테크인데 주식은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부동산은 지난 40년, 50년 동안 검증이 된 침체가 있지만 나중에는 상승을 할 거야 라는 논리가 계속 작동이 됐죠. 작동이 됐는데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달라지는 게, 판이 달라지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로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인구.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69세이기 때문에 지금 출생률이 줄어들어. 당장은 괜찮은데 그게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줄어든 인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본격적인 주택 구매 연령이 될 때 지금은 그 마름모 형태 1958년에서 1976년, 78년 세대가 너무 두터워요. 당분간은 이 세대들이 버텨주겠지만 결국에는 20년이 지나면 뭐 10년까지는 모르겠고 20년이 지나면 지금 초등학교 보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50몇 명? 뭐 고등학교도 50몇 번. 요즘 30명 안 되고 20몇 명? 10몇 명. 아마 지금 태어난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는 10명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예상도 하는데 결국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판 자체가 달라진다. 그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었던 건 베이비붐 세대들이 성장을 하면서 충분히 이끌어준 부분이 있고 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자 수요는 절대적인 수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절대적인 수요가 있고 상대적인 수요라고 하면 이제 투자 심리 인구가 줄어들어도 인구가 늘어나도 당장이야 이제 심리에 영향을 받는데 20년 후에는 저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판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20년 후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일본을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본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도 일본에 이제 몇 번 체크도 하고 했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이제 30년이 됐는데 우리도 서서히 다가오지 않을까. 일본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일본도 굉장히 부동산 투기도 많이 하고 이제 했는데 최근에 만나서 일본 부동산 법인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 2년, 3년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 일본이 투기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 이미 과거형이 돼버렸고 현재는 이제 다른 시대. 일본은 지금은 이제 투기는 없어. 굳이 집을 그렇게 안 사도 돼. 그냥 수익률은 잘 나오지만 내가 필요한 내 능력에 따라서 필요하면 집을 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부럽기도 했고 우리도 본의 아니게 나는 따라가리라고 보거든요. 인구도 우리가 물론 인구 감소 폭은 우리가 더 가파르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구, 사회, 경제 모든 구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의도하지 않게 한 3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투기가 저는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단 일본도 살아남는 곳들은 이제 도쿄라든지 진짜 일본이라고 해서 다 투자 수요 구매 욕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소수 남아있고 희소성이 있는 지역들은 살아 움직이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전국이 부동산으로 특히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끝났을 수도 있고요. 끝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가 살아남느냐. 이제 옥석 가리기 들어가는데 이번이 마지막일지 한 번 더 랠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 상승장이 한 번 더 상승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인구도. 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은 상당히 가팔라질 것이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하 도시들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공급 물량도 많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은 이미 표시가 나요. 그게 결국에는 어디서 기인하느냐? 인구에서 시작을 하죠. 그나마 발생하는 젊은 층들은 저조차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좋은 대학교가 있으니까 다 유입을 할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부모님 세대들이 버텨주는데 그마저도 본의 아니게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신규 택지를 개발합니다. 그래야 지자체들은 돈이 되니까 취득세도 들어오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면 구도심들은 또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죽어가죠. 서울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에도 문제가 없죠. 인구 밀집도가 워낙 높고 지방에서도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명동이야 관광객이 안 와서 어려운 거고 3기 신도시, 2기, 1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서울에 공실이 생기냐고.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아직은 다른 문제지만 지방은 이미 시작이 됐고 지방 중에서 살아남는 곳들은 인구 100만 이상.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부산,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 대전, 세종 이런 지역들은 그 주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면서 충분히 살아남을 거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제 옥석가리가 좀 될 것이다. 서울이야 또 서울은 좀 다른 문제지만 경기도에서도 저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10년 내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은 아직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 더 안 되죠. 그거는 틈새 시장이에요. 오피스텔까지는 오케이. 저는 오피스텔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나온 뭐 변종 상품들 있잖아요. 지금 다 물렸잖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거든. 야, 그거 안 돼. 그 변종 상품이야. 규제를 피해서 등장한 틈새 상품이야. 너 나중에 물려. 미친 듯이 들어갔죠. 다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검증이 되죠. 야, 믿을 거는 또 아파트밖에 없네. 지금은. 근데 나중에 이 공식도 이제 서서히 깨지겠죠. 아파트도 무조건 아니겠네. 20년, 길게는 30년 지나면 거의 뭐 일본이나 유럽처럼 이제 뭐 물론 그 중에 일부 이제 뭐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야, 아파트 그냥 야 내가 돈이 있고 사업이 잘 돼. 우리 애가 공부 잘해. 그럼 목동이나 대치동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내가 능력이 안 돼. 야, 무리하게 왜 그러냐.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요. 일본은 그냥 욕심 안 내더라고요. 자기 돈에 맞춰서 가는 거고 굳이 부동산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돈 또 없을 뿐더러 2030들이 원래 이 친구들이 10년 후에 집을 사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안 사도 되는 애들이야. 주택구매 연령이 아니야. 근데 분위기가 연끌 안 하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너 미쳤냐. 아마 유튜브가 아마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집을 사야 되는 그 우리 허리 같은 애들이 지금 다 물려버려서 1억, 2억 모았는 가지고 투자했는데 1억, 2억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돈으로 모으려면 10년이 지나서 10년 동안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10년 후 10년 모아야 돼 다시. 그러니까 이미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미래 세대가.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 친구들이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물려버린 애들이 10년 후에도 저는 상당 부분 많이 미래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상처받은 애들이 다시 투자에 공격적으로 들어가느냐 꼴도 보기 싫을 것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마지막 나쁘게 말하면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집을 산 2030들과 지금 10대 이하 또는 10대들은 또 저는 또 세대차가 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10대나 뭐 5살 이런 애들은 아마 더 심해질 것이다. 인구 자체도 적고 걔들이 더 잘 살기에 저는 보장이 될까? 안 될 것 같거든. 부의 대물림이 되지 않는 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국이 아파트 투기판이 되는 세상은 저는 자연스럽게 종말이 되지 않을까.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해? 필요하다면 그러면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된 매물 정도는 급매물이면 사도 되겠다. 왜? 과거에도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고 나는 최악의 경우에 고점 대비 40% 정도까지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가 사고 좀 더 오를 수도 있어. 그러다 또 떨어져.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고점 대비 30%에 사서
40%로 떨어지면 너 마이너스 10%포인트 너 손해본 거야. 하지만 고점 대비 40%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 가까이 오거나 찍었어. 그럼 다시 또 오를 수도 있어. 그럼 너 큰 손해는 안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 정도 해. 괜찮아. 하지만 너 돈도 없는데 이전처럼 뭐 연끌하거나 뭐 패닉 바잉을 하거나 뭐 레버리지 최대로 일으켜가지고 부모님 돈, 한 사람은 담보대출, 한 사람은 전세대출 받아서 그런 짓은 하지 마. 금리 생각보다 오래 가. 금리 불확실성 3년 이상 갈 수도 있어. 그건 안 돼. 하지만 네가 돈이 있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급매물 위주로는 해라. 라는 게 제 기준이었죠. 그리고 당장 돈이 없어. 아니면 청약 가점 신혼부부. 그런 분들은 야, 정부가 너한테 혜택을 주잖아. 뉴홈 사전 청약. 그거 얼마나 좋은 제도야. 시세 대비 물론 시세 차익의 70%만 보장해 준다고 해도 야, 70% 저렴하게 사가지고 아니 시세 대비 70%로 사서 시세 차익도 좀 뭐 덜 먹으면 되지. 일단 저렴하잖아.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신도시가 그 가격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건축비 지금 서울의 건축비 따져보면 그 가격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너 앞으로 4년 청약이야 50만 원 한댄다. 그럼 너 무조건 잡어. 그래서 청약 통장 있는 친구들한테 저는 사전 청약은 무조건 하라고 하죠. 특히 3기 신도시. 앞으로 저는 4기 신도시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 인구 구조상 무슨 신도시를 개발해? 15년 후에 4기 신도시를 해야 되는데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3기가 마지막이야. GTX 들어오고 학군 좋고 서울 가깝고 오히려 2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전 청약 계속 넣어. 계속 넣어봐. 괜찮아. 사전 청약 안 되면 나중에 본 청약도 집어넣어. 이거 너는 신도시는 후회하지 않아. 경기도의 구도심이 죽지 신도시는 죽지 않을 거야. 적어도 20년, 30년 동안은.